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민사집행법 136조에 있는 내용인데, 집행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경매의 매수인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행사상 매수인에 대한 일신 전속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소유권에 의한 인도 청구권, 요게 본권이라면은, 요거는 집행법상의 간편한 절차, 요거는 뭐 정식적인 민사소송을 거치는 절차고, 그러니까 간편하게 그러니까 경매를 받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이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간이하게, 점유를 이전받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자는 이제 경매 매수인이고, 대상자는 채무자나 소유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의 내용을 보니까, 근데 매수인은 당연히 그 권리가 있고, 근데 이게 승계가 됐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 승계도 매수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도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이나 합병 같은 거요. 승계 집행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요걸 적어야 되겠네. 특정 승계인은 이거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권리가 일반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권 이런 경우에는 매매와 같이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집행법상의 권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매매로 인해 가지고 이 부동산을 가진 매수인이 경매받아가지고 또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매수인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매수인이 제3자한테 매각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3자는 이거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없지만은 이제 매수인한테서 승계받은 사람요. 그러나 매수인은 이 매각해도 이 인도 명령 신청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대상자는 누구냐 하니까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고, 근데 이런 점유자라 하더라도 점유 권한에 의해서 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매를 하는 최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면은 이 인도 명령의 상대방이 돼. 그러니까 인도 명령을 신청하면 비워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보권을 언제 점유를 했느냐, 압류 전에 점유했느냐, 압류 후에 점유했느냐, 또는 최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보다 먼저 점유를 했느냐, 이런 거는 불문이고, 이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돼.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없으면 당연히 비워줘야 되겠죠. 인도 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중에서, 그러니까 점유자나 할까요? 점유 권한만 있으면은 인도 명령의 상대방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대상자가 채무자일 때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유지하지 않는 가족에게도 집행력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가족도 같이 점유하고 있으면 비켜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집행력이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신문을 해야 되는데, 점유자한테는,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신문을 할 필요가 없고, 점유자한테는 반드시 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점유 권한이 없음이 분명한 때는 신문을 할 필요가 없고요. 신청은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집행법원에, 매수 대금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효력을 보니까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한테 이게 송달이 되면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대상자는 뭐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집행법상의 즉시 항고입니다. 즉시 항고로 불복이 가능한데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행이 지금 인도명령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고 따로 집행 정지를 받아가지고 이걸 제출해야지, 즉시 항고 제출했다고 해서 이 부동산 인도명령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즉시 항고가 받아주든지 인용이 된다든지 또는 기각되든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인도 즉시 항고를 해가 받아들여졌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서 받아졌다 하더라도 가령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인도 명령이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은 따로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집행 절차하고 이 본권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여기 인용이 됐든지 기각이 됐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이 부동산 인도 명령은 단 1회에 한해서 되는 거지 여러 차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를 받고 나서 다시 또 제3자가 점유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6개월 이내이고요. 그럼 다시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런데 효과적인 이 절차를 실행하려면 부동산 인도금지 가처분하고 동시에 집행 신청을 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제3자한테 이 점유권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이걸 인도 명령을 신청해야 되니까 인도금지 가처분하고 동시에 신청을 하는 게 좋다. 그런데 이 인도 명령을 해도 이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도 명령 결정문하고 그 송달 증명하고 해가지고 집행관의 집행 개시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이걸 관계로 비우는 거죠. 기타를 보시면 매각 대금 납부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매수인이 생긴 거죠. 그러고 나서 집행정지 서면을 이제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출했겠죠. 그렇다더라도 인도명령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미 매각 대금을 납부해가지고 매수인의 권리, 인도명령이라는 권리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행정지 서면은 인도명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신청하는 데는. 그리고 즉시 항고를 이 대상자가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인도 집행이 이제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이제 인도 명령이 끝나가지고 점유를 이전받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 즉시 항고의 실익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사집행법 자체가 채권자를 위한 권리잖아요. 매수인. 그리고 요 채무자고, 채무자의 성격이니까. 이런 사람의 권리가 아니죠. 지금 채권자의 권리니까. 아무튼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